기작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짠! 고려시대 청렬왕 때 국사의 반열에 오르신 바로 이런 스님입니다.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한국사 시간에 삼국유사와 짝을 지어서 외웠던 바로 그 삼국유사의 작가 이런 스님입니다. 삼국유사는 저 이작이 소시적의 그림책으로 읽으며 상상력에 날개를 달게 되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역사는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원의 삼국유사로 공부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삼국유사를 먼저 읽지 않았다면 역사라는 교과목을 지겨워했을 테고 지금처럼 역사에 줄기찬 관심과 애정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삼국유사가 야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인물 중심으로 핵심 사건을 재미있게 기이한 이야기로서 펼쳐낸 이런 스님께 큰절 올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 그 작가이신 이런 스님에 대해서는 미처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을 못했는데 말입니다. 작품만큼 이런이라는 사람의 일생 역시 명작 중에 명작이더라고요. 고려 무신 정권기 중에 경북 경산의 평민 가정에서 이런이 태어났던 1206년은 칭기스칸 몽골이 중원을 통일한 해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퍼뜩 고려사를 떠올리시죠? 몽골과 싸우며 아래에서부터 위로 원나라의 치욕스러웠던 그 기나긴 4대의 역사를 상기하실 겁니다. 이런의 본명은 김견명인데요.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자신에게로 밝은 해가 비추는 태몽을 꾸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어린아이 딱지를 떼자마자 어머니 품을 떠나서 9살에 출가한 견명이는 22살 때 과거시험의 승과의 장원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님은 44살이 되어서야 경상도 남해의 전림사 주지로 부임하는데요. 당시 고려의 국교가 불교인 점을 감안하면 인재로서 늦은 출세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나 감투보다는 책 쓰기와 후학을 가르치길 좋아하는 학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중편조동 오이라는 책을 비롯하여 지역사찰에 머물면서 이런 스님이 평생 쓰는 책이 100여 권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학을 가르치고 책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학자 스님 미련은요, 무엇보다도 세계관이 남달랐습니다. 삼국사기와 같이 역사를 승자나 강자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았고요. 당시 국교였던 불교 역시 특권층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 그 자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말 멋진 분이시죠? 그래서 남긴 명작이 삼국유사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왕력, 기이, 홍법, 탑상, 의해, 신주, 간통, 피연, 효선 9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대기로서 왕력편이 이 역사서 전체 기술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죠. 그 서문에서 밝힌 바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나라와 왕들을 비록 기이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제다 수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군신화와 건국신화와 같은 것입니다. 삼국유사가 잘 익히는 까닭은 이런 스님의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당시 지배층이 우리나라의 시작을 중국에서 내려온 기자조선에 두려는데 반해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 첫머리에 단군신화를 기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중국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단군의 홍익인간이라는 처세를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인 요임금과 동등하게 처리하고 단군은 하늘에서 오신 환웅의 아들이라 설정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민족이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죠.
당시 고려는 몽고의 침입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던 시기 아닙니까? 그 시절에 이런 스님이 굳이 삼국유사를 쓴 이유란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후대에까지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또 한 번 더 이런 스님께 큰 죄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 이작이 부산 갈매기이다 보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운문사는 자주 나들이를 다닙니다. 이곳에서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자취에 대한 행적비가 있었다는 그 동쪽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추정하건대 임진왜란 때 운문사가 병화를 면하지 못하면서 소실되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을 완료하신 경상북도 군위의 인각사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으로 유림에 훼손되었고 삼국유사도 사장되고 말했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인각사가 최근에야 발굴 작업으로 사찰의 규모가 드러났다지요. 수많은 유물과 이런 스님의 보각국사 탑비가 보물 428호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저 이작이 올 여름 휴가 때 답사를 다녀오려고 해요. 그 현장은 또 명작 이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생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런 스님은 마침내 78살 때 원경충후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국존에 봉해집니다. 고려라는 나라 또 만백성의 스승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려는 당시 수도였던 개성에 머물지 않으시고 굳이 은퇴하셔서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완성하려고 사력을 다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스님은 정치나 감투보다 진리를 쫓는 학자이셨고요. 후대에게로 반드시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개성해주고 싶었던 게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인각사라는 절 인근에서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내신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련의 어머니는 96세였는데 아들이 돌아온 이듬해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오늘 명작 이작이 소개해드린 이런 스님의 삶, 여러분 어떠셨어요? 삼국유사가 민족문화유산인 만큼 그 작가이신 이런 스님의 삶 또한 자랑스럽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 이작이 경북 군위에 있는 인각사를 찾아가는 날 이런 스님의 자취는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늦어져서 연일 기후가 불안하지만 구독자님들 모쪼록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